야, 오랜만에 바닷가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여기는 속초입니다. 오늘은 이 속초 교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속초 하면 또 관광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속초에 웬 다가구 주택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속초에서 이 교동은요, 이 속초 사람들이 굉장히 살고 싶어하는 속초 시내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물건은 18세대, 그리고 준신축에 또 세대 구성도 다양하거든요. 원룸도 있고 미투도 있고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어요. 이 정도 구성이면 임차에 맞추는데 문제 없겠죠. 그런데 지방 다가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섭다, 다가구는 어렵다, 그리고 뭐 수익형은 위험하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진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런 말들은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내가 직접 그 물건을 보고 조사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교동에 나와 있는 물건, 우리도 가서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러 가시죠. 네, 가봅시다. 근데 가기가 싫으네요. 계속 여기 있고 싶은데요. 오늘 물건이 이 속초시 교동에 있거든요. 교동하면 뭐가 생각나요? 짬뽕이요. 네, 교동 짬뽕이 생각나죠. 근데 이 교동 하면요, 이 속초에서는요 중심가예요. 그래서 뭐 시청, 교육청, 그리고 뭐 경찰서 가기 굉장히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동 안에 뭐 대형마트, 전통시장, 병원, 은행 있을 거 없을 거 다 있습니다. 인프라가 가장 좋은 곳이라 교동하면 단순히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이 속초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지방 그리고 속초 하면요, 이 대중교통망이 엄청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교동은 예외입니다. 여기 또 버스 노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특별히 자차로 이동하지 않아도 버스 타고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지역으로도 연결성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초 교동은 직장인, 공무원, 관공서 종사자, 뭐 소상공인까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이 확보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내가 다가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공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이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이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크지 않아요? 저 뒤에까지예요? 이게 이쪽으로 오셔야 다 보일 것 같아요. 이 앞에 이거 하나 아니에요? 앞에만 보면 굉장히 그냥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다중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뒷부분까지 다예요. 네? 일단은 규모부터 굉장히 압도적이죠. 이게 붙어 있네요. 예, 굉장히 큽니다. 와,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게 다가구네요. 예, 우리 서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볼 일이 그렇게 없어요. 네. 대부분 다중주택이죠. 우리 수익률 생각하면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중주택이죠. 네. 근데 이 다가구 주택 보니까 어때요? 물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크기는 천차만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물건은 대지가 141평이고 그다음에 전체 면적이 656제곱미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다가구 주택 최대 면적이 660제곱미터거든요. 네. 거의 다 꽉 채워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2층, 3층, 4층까지 3개층으로 돼 있습니다. 완전히 다가구 정석이죠. 네. 그러니까 다가구 지을 때 범위가 지하층은 제외하고요, 3개층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초과하면 다세대 주택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다가구의 어떤 뭐 정석을 보여주는 그런 주택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위반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위반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2군데 정도 있어요. 아마 보일러실 때문에 일부 빼놨는데 건축물 대장 상에는 걸린 건 없어요. 등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낼 게 없긴 합니다.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뭐 증축을 했다, 확장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지방 물건은 근데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건축물 현황도도 가져와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봤더니 구성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2층에 원룸이 5개 있어요. 그리고 투룸이 2개. 그리고 원룸도 그냥 원룸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리된 원룸이고요. 그리고 3층도 2층이랑 동일해요. 원룸 5개, 투룸 2개. 그리고 지금 정확히 4층이죠. 4층을 살펴보니까 미투가 2개, 그리고 투룸이 1개, 쓰리룸이 1개, 총 4개 세대. 모두 합하면 18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 크기가 서울하고 확연하게 틀립니다. 제가 지금 면적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요, 자, 원룸이요, 확실한 분리형 원룸이거든요. 7.4평. 그리고 미투가 11평입니다. 미투라고 하면 미니 투룸이에요. 그러니까 방만한 거실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파도 넣고 TV도 넣을 수 있는 미투잖아요. 네. 이게 11평이에요. 근데 11평이면요 서울에서 3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미투가 11평이고 투룸은 5개 있는데, 이거는 크기가 약간 좀 편차가 있는데 좀 작은 거는 그래도 13.5평, 큰 거는 17평도 있습니다. 작은 게
13.5평이요? 네. 아, 서울 가면 3룸이죠. 네. 그리고 3룸이 한 개 구성되어 있잖아요. 주인 세대예요. 이게 거의 한 28평 정도 됩니다. 거의 30평이네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외관상에서도 드러나는 게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한 만큼 방도 굉장히 구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지방 다가구 볼 때는 이렇게 구성이 다양한 걸 보시는 게 좋아요. 같은 이유로 이 다가구도 지방에 보실 때는 어떤 외곽 지역 그리고 하나의 수요만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도심 지역에 있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인도 오고요. 여기 바로 뒤가 경찰서잖아요. 아, 네.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고 뭐 뒤에 학원이 있는데 학원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도 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 PC게임만 하는 이런 백수들도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수요층이 올 수 있는 구조랑 위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물건은요 100점입니다. 이 교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지상으로 속초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선호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또 구성도 굉장히 다양해서 가족 단위로도 살 수 있는 3룸, 2룸도 있고 혼자 살 수 있는 불량 원룸까지 다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주차장도 한번 보시죠. 서울 다중주택 보면 우리 주차장 많아야 한두 대잖아요. 네. 야, 우리 주차 몇 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와, 여기는 10대 넘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세워볼까요? 신나게 한번 세워보시죠. 한 대, 두 대, 그리고 여기 5대, 6대, 9대, 10대, 11대, 12, 13, 14대 가능합니다. 14대 하는데 이중주차도 아니에요. 그쵸? 네. 뭐 만약에 이중주차까지 한다라고 하면 뭐 18개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 뭐 주차할 데가 없다. 여기 밖에 있는 길거리에 그냥 세워놔도 돼요. 네. 이게 서울이었으면 뭐 바로 딱지 끊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럴 염려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8세대 맞죠? 10개, 15개, 18개, 18세대가 있고요. 일부 지금 우편함을 보니까 뭐 나가신 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502호분은 굉장히 좀 열받았던 것 같아요.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거를 오랜만에 봐서 경매 정보지를 못 읽었거든요. 아, 네. 일단 보고 시작을 하시죠. 네. 오늘 물건은 강원 속초시 교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는 141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656제곱미터, 감정가가 14억 27만 원인데 현재는 한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 9억 9,912만 원의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10억이 채 안 됩니다. 네. 등기상을 보면 2018년 10월 5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를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19명의 임차인이 전입이 되어 있어요. 투룸, 3룸이 있으니까 18세대라고 하더라도요. 19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 소액 임차인이 있고 일부 순위배당 받으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상 여기가 전으로 돼 있어요. 이 땅이요? 예, 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건축 자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전을 대로 변경하고 건물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올리고 사용 승인 받고 대로 변경은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 건물이 2018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때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가든 토지가든 전화를 해보고 네.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혹시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낙찰받고 별도로 내야 될 어떤 수수료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차에 들어가서 통화를 잠깐만 좀 해보시죠. 네. 일단 건축가랑 토지가에 전화를 해보면 되는데 건축가는 이게 원래 전이었잖아요. 네. 전 위에 어떤 건축물을 세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목을 대로 변경을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전에서 대로 바뀌는데 이게 원래 농지였잖아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는 아니에요. 원래 밭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건축물을 올리니까 이 농지 보존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돼요. 이게 뭐 농지 진흥 구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 여기 뭐 농지 진흥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공시 가격이 한 20%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한 3,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내지 않았으면 사용 승인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이미 냈다라고 하면 우리는 토지가에 전화해서 지목 변경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비용 안 들어요? 들죠. 많이 들어요. 글쎄요, 한번 확인해보죠. 한 1,000원 이하일 거예요. 아, 싸네요. 하나 좀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도 속초 교동에 다가구 주택이 하나 지금 경매로 나와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허가는 다 났더라고요. 허가도 다 받았고 시행 승인도 다 났네요.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지목 변경 등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것 같아요. 지적부서에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낙찰받으면 배로 변경하는 과정 중에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낼 수도 있는 거네요?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다 냈죠. 아, 이미 다 냈어요? 네네.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이 없어요. 안내 감사합니다.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감사합니다. 미나특치가 있습니다. 건축 승인은 다 받았는데 지목이 아직 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 해서 확인차 전화 드려봤습니다. 지목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럼 신청만 하면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겠죠? 네. 별도로 드는 비용이 좀 있을까요? 300원인가 500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가랑 토지가에 전화해봤더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낙찰 받고 토지가에 와서 지목 변경 신청만 하시면 돼요. 수수료는 뭐 300원에서 500원 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300 얘기 나오길래 300만 원 했는데 300원에서 500원 사이이고요. 제가 이거 지금 전화 끝나고 잠깐 지목을 좀 살펴봤는데 네. 이거 동시에 다 개발이 돼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식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부는 아직 전으로 남아있고 네. 일부는 또 대로 변경 신청을 다 하긴 했어요. 오늘 물건은 아직 지목이 전입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 구조를 이게 한눈에 좀 안 들어와요. 카메라에 이 엄청난 규모가 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뜯어진 데도 좀 있네요. 이게 2018년도에 지어졌고 이제 7년 차거든요. 뜯어진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뜯어진 게 아니라 이게 약간의 누수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눅눅해지면서 뜯긴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 물기 자국이 있고 여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다 들어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누리끼리한 게 좀 보이죠. 아, 네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물 먹었어요. 이거는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LPG입니다. 그래도 이 LPG도 교체 방식이 있고 충전 방식이 있거든요. 충전 방식이에요. 만약에 우리 것만 LPG라고 하면 그냥 우리만 분리할 텐데 지금 옆에 다른 다가구들 보니까 다 LPG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아래 도시가스가 다 깔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속초나 뭐 이런 강원도의 아파트들도 보면 종종 LPG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LPG 충전 방식이다.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도시가스 대비해서는 뭐 요금이 지역마다는 좀 틀릴 텐데 1.4배 정도 들 거예요. 물론 이제 가스비를 관리비를 걷어서 내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개별 세대마다 가스비를 내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겨울에만 우리 보일러 트니까 네네.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뒷면에 봤을 때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 여기가 이제 경찰서예요. 너무 바르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쪽은 문 열면 경찰서 뷰가 보이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이 트여 있죠. 여기는 뭐 특별히 뭐 범죄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찰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막 무슨 일이 생겼다 경찰분들이 담 넘어서 그냥 막 오지 않을까요? 굉장히 안전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내부 들어가서 마저 좀 살펴보시죠. 네. 와, 진짜 크긴 큽니다. 네, 일단 저희 내부에 들어왔고요. 확실히 좀 들어오자마자 관리 안 된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등이 나가서 켜지진 않고요. 센서 등이.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CCTV가 있는데 일단 작동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지금 계단 오면서 보시면 먼지가 엄청납니다. 와. 아마 소유자가 계속 연락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네요. 그 층고는 굉장히 높아요. 엘리베이터는 현재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엄청 크지는 않은데 1층, 2층, 3층, 5층 옥상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5층까지 있는 게. 네. 이 정도 규모면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계단을 통해서 한번 좀 올라가 보죠. 와. 확실히 좀 관리가 안 됐어요. 네. 먼지 장난 아닌데요? 몇 년 동안 안 된 거예요? 거의 1년 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와, 내부 복도이고요. 굉장히 큽니다. 와, 이 정도 규모가 진짜 낯서네요. 201호부터 쭉 있어요. 자, 203호. 이쪽은 이미 좀 나가셨겠죠? 위에도 먼지가 좀 쌓여 있는 거 봐서는 나간 세대인 것 같아요. 한참 들어가야. 자, 204호고요. 여기 타일이 깨져가지고 튀어나왔어요. 보수 예정인데 그건 낙찰 받은 사람이 보수를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205호. 공용 전기 단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향나무 세입자 오픈 카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세입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전체 임차인들이 오픈 카톡방에 들어와서 이런 대책들, 관리비 이슈들, 그리고 이제 보증금 못 돌려왔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6호가 있고 207호 이렇게 총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넓긴 넓네요. 네. 여기가 2층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3층입니다. 근데 천장이 특이해요. 나무로 마감을 그냥 했어요. 인테리어를 조금 준 거죠. 여기는 2층이랑 또 구조는 동일해요. 여긴 센서등 들어오긴 하네요. 302호 가스를 예고 없이 차단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는 거 봐서는 호실별로 지금 가스비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한 만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찰 받는 소유자가 가스비를 더 많이 내고 이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2층이랑 구조가 동일하니까 넘어가시죠. 네. 갔다 오는데 너무 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층 더 올라가면 이제 4층이죠. 그래도 이게 먼지 때문에 그렇지 뭐 타일이나 이런 거는 깨끗해요. 네. 바닥도 깨끗하고요. 먼지가 좀 쌓여서 그렇지. 여기가 4층입니다. 4층인데 501호, 502호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또 4자가 들어가니까 4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타일이 또 깨졌어요. 이거 교체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센서등이 안 들어와요. 여기는 무서운 곳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주인 세대 503호. 확실히 넓은 방이에요. 주인 세대는 주인 세대다워요. 집도 굉장히 넓고 근데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야 돼. 굉장히 큰데요. 여기도 504호 사람 없는 지 좀 오래됐고 매물고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은 일단 한번 전화해보죠.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 아이고 여기도 지금 신발에 엄청 밟히는 먼지와 이물질감이 엄청납니다. 청소를 진짜 안 했어요. 네, 여기 옥상인데 열쇠가 없으니까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잠갔네요. 열렸습니다. 부신 거 아니에요? 열렸어요. 닫히면 안 되니까 문을 열어놓고 촬영을 하시죠. 네. 위험합니다. 여기서 갇히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강 PD님이야 체능인이라 뛰어내리면 되지만 저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옥상 올라왔는데 광활합니다. 와. 이게 여타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다중주택의 옥상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거 살짝 좀 가건물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시외겠죠. 위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시외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해요? 제시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위반일 수도 있고 그냥 이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네. 원래 공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제시외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시외라고 해서 막 다 위험하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축구를 해도 되겠는데요. 입주민들끼리 족구시합 이런 거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넓고요. 여름에 여기 올라와서 수박 이렇게 하나씩 깨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어때요? 막히는 뷰가 없어요. 옥상에 오니까.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뷰랑 확실히 틀리죠. 네. 물론 대부분 논뷰입니다. 바다는 안 보이네요. 여기서 바다까지는 굉장히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바다가 저쪽이에요. 동쪽. 근데 저기 보이세요? 속초 아이. 저 멀리 바다 색깔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바다 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남쪽이고 논뷰, 설악산 뷰까지는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경찰서 뷰까지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누수는 네. 여기서 확인 못 하는 거죠? 누수 우리가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2층에 있는 누수일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한 거일 수도 있어요. 옥상은 보면 방수 페인트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건물 외곽이나 이거에 대한 누수 같지는 않아요. 일부 배관에 의한 누수일 가능성이 좀 커요. 건물 있다 보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다가구가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공실 없이 세입자 잘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다가구 볼 때 다가구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가구요. 그렇죠. 다가구. 저 건너편에도 다가구예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경쟁자가 많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네. 그만큼 여기에 다가구 수요가 많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증명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다가구졌겠죠. 네. 그리고 아까 이쪽을 관리해주는 부동산도 있었거든요. 네. 전화도 한번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는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룸, 투룸, 쓰리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전화 받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백향나무 경매물건 때문에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소유자랑 관계자분은 아니시죠? 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관리를 해주나 해서 계약서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는 있어요. 도장이나 이런 거 이렇게 맡겨놓고 가면 이렇게 알아서 계약도 해주시고 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대주에서 계약하는 거죠. 세입자 맞추는 데는 그렇게 문제 없을까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놓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월세는 학교가 다 위치되어 있어서 잘 나가요. 지금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30, 40 나가나요? 네, 40 정도 보시면 돼요. 혹시 투룸은 어느 정도에 나가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했을 때 한 60 정도?
잘 나가네요. 3룸이 하나 있던데 이것도 월세로 맞춰야 될까요? 하신다면은 80 정도인데 보증금을 뭐 1,000만 원으로 해서 80이 조금 쉽진 않으니까 뭐 2천에 70이나 그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그렇게 막 공실 날 일은 많이 없겠죠, 사장님? 뭐 월세가 없어도 못하니까요. 뭐 아, 그래요? 사장님 혹시 전화가 많이 왔나요? 네. 아, 그래요? 많이 오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근처에 부동산이 있긴 한데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1층에 임대 문의하고 건국 부동산이 써 있어요. 네. 아, 이거 분명히 관리까지 해주는 부동산이구나 라고 해서 전화해봤더니 맞아요. 다행히 소유자랑 관계는 없고요. 기존의 소유자분이 전반적인 의뢰를 했던 부동산이에요. 전화해봤더니 다 알려주네요. 일단 부동산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거는 확실히 지금 전세 이슈 때문에 전세는 안 맞춰줘요. 근데 월세는 없어서 못 맞춘대요. 네. 그래서 시세를 좀 확인해봤더니 생각보다 월세가 굉장히 잘 맞춰져요. 좀 원룸 같은 경우에는 와 500에 40 맞춥니다. 와. 그러니까 확실히 분리형 원룸이긴 하거든요. 또 넓기도 하고요. 네. 40만 원까지 맞춰주고요. 그리고 미투가 있었어요. 그건 50만 원. 투룸은 60만 원까지 맞춰집니다. 3룸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이건 1000에 80까지 맞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더해보니까 총 보증금이 9,500 그리고 월세가 880만 원이 나오고 우와. 그리고 공실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이제 뭐 관공서, 경찰서 그리고 뭐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온대요. 방이 없어서 지금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은 우리 가정을 해야 되니까 네네. 아 이거 수익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수익률 계산을 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예상 낙찰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11억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이 11억 현금이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대신 우리 취득록세가 들어가잖아요. 네. 3.5%니까 대략 얼마 계산이 되죠? 그럼 대략 한 4,4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11억 4,400이긴 하지만 우리 또 대출 얼마나 더 잘 나옵니까? 잘 나오죠. 80% 대출 받으면 8억 8천 대출 받고요. 그러면 우리 필요한 초기 투자금은 얼마예요? 2억 6천. 2억 6,400입니다. 네. 근데 우리 9,500만 원 보증금이 들어오니까 회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 투자금이 묶이는 거는 1억 6,900. 우와. 그런데 우리 월세가 얼마 들어왔죠? 880만 원. 그리고 이자. 지금 거의 금리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5%로 계산 안 해도 돼요. 한 4.5% 정도 계산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330이에요, 이자가. 그럼 월 순수하게 남는 게 550. 근데 관리비도 별도거든요. 관리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게 550 정도 남는 거죠. 우와. 그러면 1년이면 6,600만 원이죠. 네. 내 순투자금이 1억 6,900이었죠. 그러면 순수익률은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11억에 낙찰되면 그러는 거예요. 네. 더 높게 낙찰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확인해 보니까 저만 처음 전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금 전화한 상태래요. 아마 경쟁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세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인근에 한 2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토지 135평에 연면적이 198평. 그리고 이게 2020년도에 지어졌어요. 오늘 물건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괜찮죠? 14가구로 되어 있어요. 이게 14억. 그리고 위치가 조금 더 좋은 곳에 청초호 근처에 있거든요. 이거는 2018년도에 지어졌는데 대지는 80평. 오늘 물건보다는 조금 더 작아요. 네. 근데 연면적이 184평. 이게 14세대 15억 2천이에요. 이외에 교동에 나와 있는 매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24년 실거래도 있습니다. 24년 3월에 거래가 된 게 있거든요. 토지가 376평. 굉장히 크죠? 네. 이건 아마 자료용 토지까지 합한 거고요. 건물은 199평. 그래서 2019년에 사용 승인받은 다가구가 10억 7천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최소한 오늘 물건이요. 네. 14억 중후반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14억. 네. 그러면 수익률도 괜찮고 시세 차익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월세가 잘 맞춰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매도하기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상 외로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물건 장점 좀 살펴보면요. 일단 속초 거의 중심가에 있어요. 그래서 임차 수요 굉장히 잘 맞춰져요. 두 번째는요. 건물의 내부 구성이 좋습니다. 네. 제가 지방 다가구 볼 때는 원룸만 있는 것보다는 원룸, 미투, 투룸, 쓰리룸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자금 대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보다 확실히 수익률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 못 드리긴 했는데 일단 위반이 없어요. 다가구예요. 에어비앤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반 있지 않았나요?
아, 이건 등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에어비앤비는 도시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네. 토지 이음 보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늘 물건 제가 바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이 있긴 해요. 230제곱미터 이하이긴 한데 전체 면적이 아니라 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해당 가구의 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면 되니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개를 돌려도 되겠죠. 네. 대신 몇 개를 돌리는 만큼의 명의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와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 올 것 같아요. 속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위홈이나 미스터 맨션 활용하면요, 내국인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률 확보까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물론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단점도 있죠. 첫 번째는 이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지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단점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LPG 가스로 되어 있는 게 단점일 수는 있어요. 도시가스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변에 지금 다가구 대략 살펴보니 어차피 다 LPG예요. 그리고 우리 어차피 겨울에만 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단점이랄 게 크게 없네요. 네, 없습니다. 단점 500원 나가는 거네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우리가 좀 이동해서 마무리를 좀 하시죠. 네. 예,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속초 교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방 경매 물건 보면 막연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속초 교동과 같은 이런 지역은요, 실수요 기반이 탄탄해서 이 수익 구조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핫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월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곳, 우리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는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한다라고 해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권리분석 뜯어보고 임장 나가고 그리고 우리 수익률 계산해 봐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물건은요, 입지, 세대 구성, 리스크나 수익률까지 봤을 때 누가 가져가시더라도요, 잘 될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 물건 앞에 섰을 때 내가 직감과 숫자로 판단을 하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지만 중요한 거는 정보가 아니라 판단력과 행동력입니다. 이건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막연한 두려움에 숨지 말고요, 이런 물건 하나라도 더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건을 10개, 20개 보시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이런 기회가, 진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경매는 운이 아닙니다. 진짜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질서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막연하게만 느껴지신다라고 하시면 제대로 된 길잡이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모두 힘내시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그런데요, 강 PD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속초에 나와서 해변가를 막 걸어 다니니까 어때요? 들어가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기분이 되게 좋죠. 네. 제가 물론 이 속초의 경매 물건 때문에 나와서 임장 끝내고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걸어 다니다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해변을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매번 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 이거 바다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멀리서 들리는 이제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장이네요. 그쵸. 주변에 보면 아파트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다양하게 있긴 한데 경매도 물건이 있지 않을까요? 속초에 나온 경매 물건이네요. 네. 이거 세컨 하우스 할 만한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어차피 온 김에 물건 한번 좀 찾아보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임장 가볼래요? 저는 너무 좋죠. 괜찮죠? 네.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